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 자, 일단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덴마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비록 좀 덴마크 상대로 점유율에서는 많이 밀렸지만 생각 이상으로 덴마크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종종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슬로베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잉글랜드 상대로 1대0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좀 측면에서의 전개가 날카로우면서 나름 좀 위협적인 모습도 좀 종종 보였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잉글랜드가 상대였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점이 부각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력을 간략하게나마 프리뷰해봤네요. 자, 일단은 뭐 여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세르비아가 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라인이 올라간 또 세르비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좀 수비 후 역습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슬로베니아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세르비아와 비교했을 때 슬로베니아가 전력 면에서는 더 밀릴 수 있겠지만 현재 경기력 면에서는 세르비아에 비해 전혀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조직력이나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슬로베니아가 더 좀 좋다고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점은 지금 슬로베니아가 많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세르비아의 그런 1.6대 승배당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배당 대비 좀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좀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경기는 뭐 슬로베니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 맞물려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슬로베니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슬로베니아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그래서 슬로베니아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잉글랜드.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세르비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좀 전반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벨링엄, 케인, 그리고 이제 라이스, 포든 등 초호화의 전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경기력밖에 이제 못 보이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뭐 8년 동안 좀 부임하고 있는 그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역량 부족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현 잉글랜드의 그런 경기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잉글랜드도 잉글랜드이긴 하지만 덴마크 역시 직전 경기 뭐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도 확실히 좀 기대보다는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 좀 홈에서 친선 경기를 치렀을 때보다는 직전 경기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원정에서는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현 상황에서 좀 덴마크의 원정 경기력 역시 좀 믿을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확실히 양 팀 다 지금 기대보다 경기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좀 전력 차가 많이 크고, 그리고 고점이 그래도 훨씬 더 높은 팀은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잉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제 좀 예상이긴 한데 잉글랜드가 뭐 조별리그에서는 그렇게 뭐 고비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조별리그를 뚫고 토너먼트에 올라갔을 때도 이런 저조한 경기력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일찍 좀 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과 좀 더불어서 그래도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 잉글랜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잉글랜드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공격에서 많이 좀 답답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잉글랜드의 좀 공격 전개라 이런 걸 좀 본다고 하면은 오바보다는 그래도 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잉글랜드 승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덴마크와 잉글랜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대 이탈리아. 네, 이제 내일 있을 그런 유로 경기 중에서 가장 좀 빅매치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포르테가 결장 의심이 사항입니다. 그리에 비해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골 결정력, 그리고 기동성, 그리고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를 보이며 많이 앞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였던 그런 좀 스페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아이고, 치처토치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역시 알바니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으며 좀 경기 내용에서는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며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친선 경기보다는 많이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그런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스페인이 좀 주로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좀 스페인이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좀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나 경기 운영 또한 스페인이 더 좋다 보니까 스페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번외로 이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 16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직접 뭐 크로아티아전에서 MOM급 활약을 펼친 야말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큰 존재감을 좀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유망주의 지금 뭐 포텐성이 좀 터질 만한 요소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오히려 좀 잠재성은 더 스페인이 높지 않나, 그것도 좀 개인적인 견해로 말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스페인이 더 유리한 경기인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이탈리아 역시 충분히 스페인의 발목을 잡을 만한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강대강 매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변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비해 좀 밀린다고 해도 충분히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좀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뭔가 약간 좀 스페인 사이드를 막무가내로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 솔직히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다소 무리다 보니까 뭐 1점 차 정도의 승을 좀 예상하면은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가 나도 할 말 없는 경기 때문에 뭐 무승부로 가는 경기.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좀 골라 가거나, 안 그래도 요거는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유로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 경기죠. 아르헨티나 대 이제 캐나다.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서 치러집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국가들도 전부 다 참가를 하며 이전보다 참가국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캐나다, 이제 멕시코와 같은 그런 북미 국가들도 좀 정식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좀 북미 국가들은 거의 좀 초청국 위주로 이렇게 좀 참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좀 정식으로 좀 출전이 가능해진 거는 나름 좀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개최국도 미국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좀 코파 아메리카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 좀 이렇게 한번 좀 평가를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좀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엔소까지 잘 회복해 돌아오면서 이제 풀 전력으로 대회에 나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대회전 친선 경기에서도 전승을 거두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르헨티나가 이번 좀 흐름과 경기력을 좀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면은 좀 강력한 좀 우승 후보로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아무튼 뭐 이것도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아르헨티나가 캐나다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중원이 좀 막강하다 보니까 캐나다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컵백과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좀 캐나다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한 줄로 뭐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 결국에 좀 아르헨티나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좀 최근 캐나다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좀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강팀들 상대로 공격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네. 일단 아무래도 좀 중원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런 좀 공격 루트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전개도 이제 평소에 비해 답답하다 보니까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비슷한 그런 아르헨티나를 또 상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캐나다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좀 여러 방면에서 아르헨티나가 많이 우세하다 보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1엔드 기준은 여기는 마인승 쪽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유로와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코파 아메리카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